안녕하세요. 블록빌더스의 퀴도입니다. 오늘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비트의 사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선물과 현물 거래가 무엇인지, 바이비트에서 어떻게 거래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냥 중요한 건 다 다룰 거예요. 아직 바이비트 계정이 없으시다면 아래에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그 링크로 가입하시면 참여 가능한 다양한 보너스 이벤트가 수시로 열립니다. 우선 바이비트는 기본적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코인마켓캡닷컴에서 최대 거래소들을 보면 현물 거래량 기준으로 바이비트가 바이낸스에 이어 이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를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이 있는 등 바이비트를 사용해야 할 이유는 항상 있습니다. 아니면 바이비트가 바이낸스와는 다른 코인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이비트가 시장에 아주 잘 자리를 잡았습니다. 보시다시피 바이비트에는 1100개가 넘는 거의 1200개에 달하는 마켓이 있는데, 이는 마켓이 500개뿐인 코인베이스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많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매우 다양한 거래가 가능하며 유로나 영국 파운드 같은 현지 통화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의 지역 화폐가 무엇이든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현물 거래를 살펴봤는데 파생 상품 거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결 제약정 기준으로 보면은 바이비트가 이 위이고 거래량은 OKX보다 약간 낮은 위는 바이낸스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두 거래소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대형 거래소들은 2017년이나 2018년부터 운영됐어요. 즉 모두 시장에 나온 지 오래됐다는 뜻이죠. 바이비트 계정을 만드셨다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입할 때 바로 요청받게 될 거예요. 이는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 중인 자금 세탁 방지 규정 때문입니다. 즉, 신분증 사진을 업로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보통 몇 초 이내에 자동으로 인증이 완료됩니다. 그 후에는 바로 거래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래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여기 상단에 입금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직접 입금할 수 있는데 바이비트에서는 보통 그렇습니다. 어쨌든 바이비트에서 거래되는 모든 가상화폐는 입금이 가능합니다. 온갖 종류의 가상화폐가 나열된 긴 목록이 보이실 겁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입금하려면 비트코인 체인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비트코인을 보낼 수 있는 주소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입금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물론 일반 통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유로와 같은 일반 통화를 보내고 싶다면 여기에서 데파스트로 가서 은행 송금으로 할지 아니면은 지엔콤을 이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서도 입금 수수료는 무료이며 입금할 금액만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송금해야 할 계좌번호가 바로 화면에 표시됩니다. 출금도 마찬가지로 위조를 클릭하기만 하면 가능합니다. 암호화폐도 당연히 똑같습니다. 즉, 암호화폐를 입금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다시 출금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입금을 완료하면 기본적으로 본인 계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는 펀딩 어카운트와 유니파이드 트레이딩 어카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입금을 하면 보통 그 돈은 펀딩 어카운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유니파이드 트레이딩 어카운트도 있죠. 설정에 따라 퓨처스 계정이나 스포트 트레이딩 계정이 따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해당 지갑에 들어있는 돈만 거래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펀딩 어카운트에 돈이 있다면 스포티든 데리버티브스는 거래할 수 없고 트레이딩 어카운트에 있는 돈만 가능합니다.
아니면 가끔은 perpetual trading account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futures나 derivatives trading account라면 해당 계정에 있는 돈으로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펀딩에는 잔액이 없고 유니파이드 트레이딩 어카운트에만 있으므로 이 돈만 거래에 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알아두어야 할 것은 소위 현물 거래라고 하는 스포트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암호화폐를 사고 팔 때 그 암호화폐가 실제로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방식입니다. 즉 여기 에스포트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면 그 암호화폐는 그냥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출금해서 하드웨어 지갑에 보관하거나 원하는 대로 활용할 수 있죠. 물론 다른 많은 암호화폐들도 여기서 동일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선물이라고 불리는 퓨처스가 있습니다. 선물은 기본적으로 암호화폐의 가격을 두고 거래하는 계약입니다. 즉 여기에서 비트코인 선물을 거래하게 되면 암호화폐 가격 변동에 투자할 수 있으며 레버리지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출금할 수 없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계약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선물 거래를 하는 이유는 레버리지를 활용해 거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비트코인을 보면 예를 들어 최대 125배까지 가능합니다. 또 숏 포지션도 잡을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할 것 같으면 선물 거래로 숏을 쳐서 하락에 베팅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현물과 선물 거래의 차이점입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보통 선물 거래를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양방향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물 거래량이 현물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파생 상품 즉 선물 거래량은 160억 달러이고 현물은 30억 달러가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훨씬 적습니다. 파이낸스에서도 이 비율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현물은 훨씬 적고 대부분은 선물 거래를 이용합니다. 지갑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됐고 여러분은 당연히 언제든지 자금을 한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즉 펀딩 지갑에 돈이 있다면 언제든 통합 거래 지갑으로 보낼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통합 거래 지갑에서 펀딩 지갑으로 옮기는 것도 수수료 없이 언제든 가능하며 몇 초 안에 즉시 처리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거래를 하려면 자금이 통합 거래 계정에 있어야 합니다. 자금이 준비되면 기본적으로 바로 거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현물 거래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 선물 파생 상품 거래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거의 동일합니다.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USDC 현물입니다. 즉 USDC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USDC를 보유하고 있어야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은 잔액이 없지만 있다면 매도하거나 매수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바에 따라 시장가 또는 지정가 주문을 넣으면 됩니다. 여기서 가격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볼 수 있습니다. 캔들이 현재 일봉으로 설정되어 있어 캔들 하나가 하루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 단위로 바꿔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모습이 되고 여기 호가창이 보입니다. 빨간색은 매도 주문, 초록색은 매수 주문이며 여기서 주문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변환 기능을 사용하면 한 통화를 다른 통화로 바꿀 수 있습니다. 거래할 때는 수수료가 일반 거래보다 조금 더 비싸서 보통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수수료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정가 주문이나 시장가 주문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시장가 주문은 이용 가능한 최선의 가격으로 주문이 즉시 체결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정가 주문은 주문이 특정 가격에 도달했을 때 체결되는 방식이죠. 체결될 때까지 주문 장부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여기서 현물을 구매하면 곧 주문을 해볼 텐데 선물에서 해보죠. 여기서 현물을 사면 시장가 주문으로 비트코인을 즉시 보유하게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즉시 출금할 수도 있죠. 선물 거래는 말씀드린 대로 다릅니다. 이제 선물 거래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무기한 선물입니다. 만기일 있는 선물도 일부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에서 무기한 선물을 사실상 처음 도입했습니다. 즉 만기일이 없는 선물이라는 뜻이죠. 이론적으로는 포지션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지만 그 대가로 펀딩비를 내거나 상황에 따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펀딩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주문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시장가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USDC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1000치, $1000 상당의 비트코인을 샀거나 포지션을 잡고 싶다고 합시다. 여기서 롱을 클릭하면 원칙적으로 최선의 가격으로 포지션이 즉시 열립니다. 아니면 숏을 클릭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가격 하락에 베팅하게 되며 마찬가지로 포지션이 즉시 열리게 됩니다. 지정가 주문을 하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포지션을 하나 열어두었다고 가정해 보죠. 방금 거의 7 비트코인에 달하는 비트코인 롱 포지션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입 가격과 현재 가격을 볼 수 있고 미실현 손익은 현재 손실액이 얼마인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실현 손익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지불한 수수료와 펀딩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지정가 주문을 걸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숏 포지션을 잡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85,000 달러에서 $1000 치숏을 치고 싶다고 해보죠. 이제 주문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85,000달러의 숏 주문이 걸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포지션의 일부를 매도하게 되는데 포지션이 없었다면은 새로 생성되었겠죠. 비트코인이 이 레벨에 도달하면 $1000 정도 숏 포지션을 잡을 겁니다. 아직은 도달하지 않았지만요. 주문은 기본적으로 여기 미체결 주문 탭에 있고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냥 취소를 누르면 주문이 사라집니다. 물론 포지션은 유지되며 오픈된 포지션이 있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시장가나 지정가 주문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펀딩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죠. 펀딩비는 기본적으로 음, 롱과 숏 사이의 차이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가끔은 롱에 거는 사람이 더 많거나 숏에 거는 사람이 더 많을 때가 있죠. 음, 지금은 숏 포지션이 더 많아서 펀딩비가 많이 났습니다. 즉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롱 포지션을 잡고 있다면 펀딩비가 계속 마이너스라면 8시간마다 펀딩비를 받게 됩니다. 매분 변할 수 있지만 지금은 펀딩비를 받는 상황입니다. 만약 숏 포지션이었다면 펀딩비를 지불해야 했겠죠. 물론 펀딩비는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플러스인데 지금처럼 롱 포지션이라면 8시간마다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펀딩비가 플러스일 때 숏 포지션이라면 펀딩비를 받게 됩니다. 그런 식이죠. 말씀드린 대로 정기적으로 변하지만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불한 펀딩비는 실현 손익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포지션 진입 시 지불한 수수료도 포함됩니다. 이것이 선물 거래에 대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몇 가지 영역이 더 있습니다. 보유한 가상자산을 예치할 수 있는 earn 섹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USDT, 고정 예치 등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예치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여기서 제공되는 옵션 상품들입니다. 비트코인도 가능한데 자유 예치는 언제든 출금 가능하고 고정 예치는 정해진 기간 동안 예치해야 해서 출금이 제한됩니다. 보시다시피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수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로 했었죠.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꽤 저렴한 편입니다. 현물 거래, 즉 가상자산을 사고 팔 때는 0.1%의 메이커 및 테이커 수수료가 적용되며 동일합니다. 선물 거래에서는 메이커와 테이커 수수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메이커 수수료가 테이커 수수료보다 저렴합니다. 메이커 수수료는 지정가 주문을 내서 호가창에 등록된 후 체결될 때 적용됩니다. 이것이 거래소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메이커 수수료는 항상 더 저렴하고 테이커 수수료는 유동성을 가져가기 때문에 더 높습니다. 거래소나 오더북에서 즉시 유동성을 가져가는 시장과 주문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는 것입니다. 음, 여러분의 거래량에 따라 수수료는 당연히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에 관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설정해서 이 단계 인증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비밀번호만으로 로그인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단계 인증을 거치도록 말이죠. 음, 이건 정말 중요하니 꼭 설정하시길 권장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어, 저는 기본적으로 2018년부터 바이바이트를 이용해 왔는데 정말 좋은 점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거래소는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래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꽤 신뢰할 만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창을 이용해 주세요.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아직 계정이 없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보너스 이벤트에도 참여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